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대로템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먼저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영상은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현대로템이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현대로템이 좀 얼마까지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로템이 코스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꼬리를 잘 달고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테마를 잠깐만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원전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을 해서 카카오 쪽이 수급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형 애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원전하고 카카오를 좀 이따가 한번 더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은 현대로템이 대장이었었다. 근데 현대로템은 특이한 점은 먼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흐름은 아직까지 단기 추세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장기 추세도 살아있는데 단기 추세가 아직 꺾였다라고 말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현대로템이 지금까지 올라간 게 그냥 테마로 이슈로 올라간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현대로템은 실적 때문에 저는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만 살펴보면 되는데 꾸준하게 그냥 평범하게 돈을 잘 벌던 회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동유럽 쪽에서부터 무기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에 맞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또 전쟁을 해버리고 거기다가 미국은 또 이란에다가 폭격을 가하고 그런데 또 거기서 항복을 해버리고 그래서 현대로템이 떨어진다? 이건 너무 결과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현대로템의 실적은 살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앞으로 현대로템이 수주도 하나도 못 받고 그리고 현재 받았었던 수주도 잘 안 된다. 그랬을 땐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그런 뉴스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 현대로템은요,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들 25년도만 하더라도 여전히 누적 순매수 310만 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작년까지만 제가 체크를 할게요. 자, 작년에 24년도 부터 작년 한 해 동안 860만 주 외국인들. 나머지 투자자분들 솔직히 저 별로 신경 안 써요. 외국인들이.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좀 하긴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순매수 보여드렸었잖아요. 여전히 어때요?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면 현대로템은 외국인들이 수급을 이끌고 있는데 제가 아까 24년도까지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대략적으로 한 1,500만 주 이상을 지금 외국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물량을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번 달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벌써 300만 주를 매집을 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팔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구간이 그냥 단순 눌림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주주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주주분들한테 현대로템 매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현대로템 작년 4월달 때부터 계속 촬영해 왔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제가 그 전에 매도하라고 했으면 매도하자라고 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주주분들한테 비중을 한 차례 줄이자라고 했었죠. 물론 제가 싸게 매수하신 분들한테 매도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애매하게 매수하셨던 분들한테는 수익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눌렸을 때 또 사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하냐? 저는 매물대 가지고만 매매를 합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잡는 거. 그러니까 매수 매도 타점 잡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주식이 항상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고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매도도 많이 해줘야 된다. 근데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게 저는 매물대 차트. 이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터진 걸 기점으로 항상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지금 현대로템이 좀 최대한 열어둬야 되는 가격대는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최근에도 계속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매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매도를 어떻게 해요? 매수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이 눌림 조정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잡겠다. 아니면 이미 매수하셨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물량 안 잡으셨으면 노란색의 화살표 뜨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릴게요. 이미 지금 한 차례 매도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에 떠야 되는 건 노란색의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현대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그럼 현대로템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타점 나온다. 매도하자라고. 그리고 눌렸을 때는 지금처럼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에요. 물론 좀 살짝 눌릴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숙명이에요, 숙명. 어차피 지금까지 조정의 흐름이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한번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한테도 항상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항상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이 추세를 결정짓는 건 거래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싸움이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여기에 거래량에 표시돼 있잖아요. 노란색, 파란색 화살표. 이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실전에서는 또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현대로템의 추세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현대로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예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테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량,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 있는 종목들을 꼭 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더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을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제가 현대로테 월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하고 싶은데 주주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드릴게요.
지금 얘 최고점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혹을 당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때부터 계속 뭐 현대로템 30만 원 갈 거예요, 40만 원 갈 거예요 떠들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말은 신뢰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주주분들한테도 감히 목표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애들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그냥 마음 놓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체크할 점이 뭐라고 했어요? 실적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을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추세가 꺾였는지 살아있는지. 근데 저는 지금 추세가 계속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폭발적인 수익을 어떤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선정하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매물대, 바닥에 매물대가 짙게 깔려 있는 거를 꼭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